안녕하세요. 그래픽 레나의 포덱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드폰을 함께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하죠. 먼저 헤드폰의 양쪽 귀에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실린더 꺼내 줄 거고요. 로테이트 Y축으로 90도 돌려주고요. 스케일은 일단은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Shift D 복사를 해서 옆에 놓아 둘 거고요. 그리고 X축으로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사이즈는 살짝 키워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Shift D 복사를 해서 옆으로 빼줄 거고요. 이번에는 거리를 띄워두고 빼주도록 하죠. 그리고 에딧 모드에 들어가서 부분 잡아서 X축으로 뽑아줄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R로 엣지 추가 하나 해주신 다음에 스케일을 좀 줄여서 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부분 페이스 잡아서 Shift D 복사를 하고 P 눌러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분리된 오브젝트 잡아서 스케일을 키워줄 거고요. 만들어주고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앞쪽 부분을 빼주고 사이즈를 더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앞으로 더 빼주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도 복사를 해서 연결되는 부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여기 부분에는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에서 I inset face로 줄여주고 여기 부분은 P 눌러서 먼저 분리를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잠시 하이드 시켜 놓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안쪽에 있는 부분 잡아주고 스케일을 조금 더 줄여서 여기 부분 앞쪽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봤을 때 살짝 여기 부분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I 눌러서 사이즈 줄여주고 E 눌러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X 눌러서 페이스는 지워주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하이드 했던 부분 켜줄 거고요. 사이즈 줄여서 여기 위치에 맞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페이스 잡아서 E 한번 뽑아줄 거고요. 다시 한번 더 E 눌러서 뽑아주고 사이즈는 줄여주도록 하죠. 어느 정도로 약간은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긴 할 건데 먼저 컨트롤 A 눌러서 스케일 클리어 한번 해줄 거고요. 여기 엣지 잡아서 컨트롤 B 베벨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 정도 만들어주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끝쪽 부분이 완전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 부분을 잡고 스케일을 X축으로 줄여서 평평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평평하게 넣어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다 잡아서 Shift D 복사를 해주고 P 셀렉션 분리 해주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부분 잡아서 다시 E 눌러서 뽑아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엣지 잡아서 Shift D 복사를 해줄 거고요. P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주고 다시 분리된 오브젝트 잡아서 페이스 모드에서 Alt E Extrude Face Along Normal로 뽑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구성들은 대부분 완성이 됐어요. 또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먼저 페이스 모드에서 앞뒤쪽 페이스 다 잡아주신 다음에요. I 눌러서 줄여줄 거고요. 우클릭 브릿지 페이스로 연결을 해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들은 완성이 어느 정도 되었고요. 여기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위쪽으로 뽑아줄 엣지 부분들 잡아주도록 하고요. 먼저 E 눌러서 한번 뽑아주고 살짝 위쪽으로 올렸다가 E 눌러서 한번 이제 G축으로 완전히 올려주도록 하죠. 어느 정도 올려준 다음에 스케일은 Y축으로 조금 줄여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먼저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들 다 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컨트롤 E 눌러서 전부 다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만들어줬고요.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엣지 부분들은 잡아주도록 하죠. 어느 정도까지만 여기 부분은 완벽하게 다 잡아줘야겠네요. 잡아주고 페이스 잡아서 통과되는 페이스 잡아서
I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I 눌러서 맞춰줄 거고요. 여기 부분도 안쪽에 잡아서 I 눌러서 줄여주고 I 눌러서 한 번 더 줄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부분들 잡아주고 I 눌러서 줄여주고 I 눌러서 한 번 더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엣지 부분들이 각이 잡히기도 하지만 부드러운 곡선들이 생겨지기도 하죠. 여기는 하나 더 엣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들도 다 엣지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페이스를 지워주도록 하죠. X 눌러서 페이스 날려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앞쪽 부분에는 엣지를 잡아서 조금 타이트한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 부분에도 타이트하게 엣지 부분들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도 엣지를 앞에 뒤에 추가를 하면서 훨씬 더 타이트하게 엣지를 잡아줬어요. 지금 봤을 때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잡고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엣지를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서 타이트하게 굴곡이 있는 나눠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엣지를 잡아줬고요. 여기도 엣지를 잡아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부분도 컨트롤 R 해서 엣지, 여기에도 중앙에도 엣지, 여기는 사이에만 엣지를 넣어주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사이에만 엣지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두께가 없는 건 여기 있는 오브젝트만 지금 두께가 없기 때문에 두께를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솔리드 모디파이어로 두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나중에 혹시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기 힘드니까 솔리디파이로 두께를 일단은 만들어 줄 거고요. 일단 바깥쪽으로 컨트롤 A로 클리어 한번 해줄 거고요. 안쪽으로 일단은 두께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엣지 부분들은 잡아주도록 하죠. 컨트롤 R, 여기도 컨트롤 R. 그래서 엣지 부분들은 다 잡아준 다음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주고, 여기 지금 전 잘못된 부분이라서 지워줄 거고요. 전체로 봤을 때 크게 문제없이 잘 들어가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 잡아서 페이스 잡아서 Shift T 그리고 P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줄 거고요. 위로 올려주고 Set Origin to Geometry로 만들어주고 사이즈 키워주도록 하죠. 그리고 밑에 쪽에도 엣지 잡혀져 있으니까 지금은 양쪽으로도 엣지 한번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들은 잡아서 평평하게 다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위치도 조금 조절해서 여기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 형태의 느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먼저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실린더 꺼내줄 거고요. 로테이트 X 축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크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크기 만들어서 이제 헤드폰 머리가 닿을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부분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페이스 잡아서 중앙에 있는 페이스 먼저 날려주고, 페이스 잡았을 때 여기 반쪽으로 날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겠죠. 스케일 Y축으로 줄여줄 거고요. 우선은 여기에 맞게 줄여줄 건데 위치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한번 맞춰주고, 여기 있는 끝부분들을 맞출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빠져나와도 될 것 같네요. 살짝 내려와서 맞닿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스케일을 우선은 여기 있는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탑뷰로 올라가서 제일 센터에 있는 버텍스들 잡고 O 눌러서 프로포셔널 에디팅 켜주신 다음에요. 스케일 지금은 저는 Y축으로 스케일을 키워주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키워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안 변했으니까 이대로 사용을 하면 되긴 하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은 솔리디파이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밖으로 빼주고 안쪽으로 넣어줄 거고 컨트롤 E 그리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엣지 부분들은 잡아주도록 하죠. 엣지 부분들은 잡아줬고요. 촬영을 하는 도중에 촬영이 꺼져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찍는 거여가지고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다시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부분을 저는 솔리디파이로 좀 더 늘려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조금 아예 옆쪽으로 빼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낮춰서 밑에 부분이 파묻힐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도 올려주도록 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여기 있는 형태가 스케일을 키워서 여기 끝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만들어 줄 건데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나눠 주려고 하면 여기 끝부분 엣지를 먼저 잡아줘야 돼서 먼저 컨트롤 R로 엣지들을 잡아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엣지를 먼저 잡아줬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엣지, 여기 있는 엣지 컨트롤 B 베벨로 나눠주도록 하죠. 두 개로 나눠준 다음에 X 눌러서 페이스는 그대로 딜리트 페이스 해줄 거고요. 컨트롤 R 해서 여기 부분 그리고 컨트롤 R 해서 여기 부분에도 엣지를 나눠줄 거고 여기에도 엣지를 나눠주고 여기 부분을 버텍스 선택해서 J2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죠. 여기 부분도 J2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엣지가 추가가 되면서 여기 부분들이 이렇게 각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각지는 부분들을 없애줄 거예요. 없애주기 위해서는 중앙에 지금 들어가는 이 여기 엣지 라인을 통해서 그냥 삼각형으로 만들어줘 버릴 거예요. 그래서 K 눌러주시고 여기 부분 그리고 또 K 해서 여기 부분 여기 이렇게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 없는 엣지 부분들 이렇게 잡아주시면 한 번에 다 잡히게 되죠. X 눌러서 디졸브 엣지 해서 보시면 여기 아까 잡혀져 있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죠. 여기 부분은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여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잡아주려면 여기 부분들을 머지 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위쪽에 오토 머지 버텍스 선택을 하고요. 버텍스 잡아서 GG 눌러서 옮겨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바로 머지가 되면서 엣지 부분들은 잡혀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엣지 부분들은 잡아주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칼지게 잡혀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잡혀져 있는 부분들은 풀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위쪽에 있는 헤드셋의 스펀지 부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페이스 다 잡아주신 다음에요. 먼저 Shift T 그리고 P 눌러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잡아서 한 개만 잡아서 스케일을 줄여준 다음에요. 스케일을 줄여주실 때 여기에 맞게 줄여주셔야겠죠. 줄여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 잡고 솔리디파이에서 두께를 주도록 하죠. 두께를 일정하되 저는 이 정도로 주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솔리디파이로 조금 더 두께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헤드 부분에 스펀지 부분을 미러 어플라이 적용시켜 줄 거고요. 솔리디파이도 어플라이 적용시켜 주고 마지막으로 सब디비전 역시 어플라이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훨씬 부드럽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이제 Shift A 눌러서 메쉬 그리고 플랜 꺼내서 로테이트 X 90도 그리고 G 눌러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로테이트 G 90도 안쪽으로 보통 여기에 요런 스펀지 같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반대편 쪽이 없으니까 반대편 쪽에
있는 모습이 훨씬 더 보면서 작업하기는 편하겠죠. 그래서 잡아서 미러 만들어 줄 거고요. 미러에서 스포이드로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 하나 찍어서 반대편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오브젝트들, 미러가 돼야 되는 오브젝트들 다 잡아주신 다음에요.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오브젝트 잡고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카피 모디파이어를 해주시면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러에서 눌러서 카피 투 셀렉트로 해주시면 한 번에 다 같이 복사가 됩니다. 미러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러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그러면 이제 모델링은 끝났고 클로스 시뮬레이션으로 여기 있는 귀 부분 그리고 헤드 부분, 여기 부분에 조금 더 스펀지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헤드 부분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도 어플라이 시켜주셔야 돼요. subdivision 어플라이 시켜주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크로스 시뮬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페이스를 지워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 부분 페이스 잡고 X 눌러서 이번에는 delete face가 아닌 only face로 페이스를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엣지는 연결된 상태에서 페이스만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저는 앞쪽 부분에도 X 눌러서 only face 해주도록 하죠. 그래야지 여기 부분만 기워지는 형태로 모습이 남게 돼요. 그리고 움직임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뒤쪽에 있는 여기 부분 잡고 프로퍼티스로 가서 버텍스 그룹에 그룹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룹 하나 만들어주고 어사인 한번 해주고 난 뒤에 이제 클로스 탭으로 가주시면요. 클로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잡은 상태에서 클로스 눌러서 클로스 넣어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먼저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밑으로 오브젝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그래비티가 1로 되어져 있는데 이 그래비티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중력값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 자체는 한 곳에 일단 머물러 있게 되고요.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먼저 프레셔를 켜주도록 하죠. 프레셔를 넣고 그런 다음에 핀 그룹에 우리는 아까 만들었던 버텍스 그룹을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소잉이라는 옵션을 켜줄 거예요. 소잉은 기워주는 옵션인데요. 우리는 이때까지 페이스만 날려주시면 그냥 페이스가 사라졌지만 지금 only face로 날려주신 거는 이제 엣지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잉으로 크로스 시뮬레이션을 주시면요. 여기가 바느질한 것처럼 기워지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우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요건 조금 쭈그란 형태들이 나타나지게 되죠. 조금 모양을 쉐입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레셔를 조절해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5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5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조금 더 단단한 형태가 되면서 엣지 부분들은 훨씬 더 기워진 느낌처럼 잘 스펀지 느낌처럼 가죽처럼 잘 형태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 뭔가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분명히 기워진 느낌이라고 했는데 기워진 느낌이 전혀 들진 않죠. 요거를 수정해주는 방법은요. 모디파이어에서 먼저 모디파이어에서 솔리디파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subdivision surface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기워진 형태처럼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subdivision surface가 지금은 2단계까지 기본으로 돼 있어서 컴퓨터가 사양이 괜찮으시면 2에 2까지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1, 1 이렇게 만드셔서 작업을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 1로 저는 작업을 하도록 하죠. 미러는 저는 제일 밑으로 낮춰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원하시는 형태, 여기 된 상태 형태에서 클로스를 베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어플라이를 해주셔서 여기 상태를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정을 해주시지 않게 되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계속적인 다른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한번 재생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형태가 되었다면 거기 있는 프레임에서 프레임을 멈춰서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베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 여기에서 어플라이를 해서 완성을 시켜 놓도록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죽 형태의 느낌이 만들어졌어요. 스티치된 부분들도 생겼고요. 약간씩 쭈글쭈글한 형태들이 들어가면서 훨씬 모델링이 딱딱한 것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진 모델링이 더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위쪽 부분도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먼저
끼워질 부분, 저는 여기를 부분을 끼워 놓도록 하죠. 잡아주신 다음에 지금 반대편도 똑같이 잡아줘야겠죠. 반대편도 똑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저는 컨트롤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스티치 부분들을 더 원하신다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스티치 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는 저는 X 눌러서 only face 지워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모드에서 저는 윗부분 여기 잡고 여기 부분 그리고 반대편 쪽에도 똑같은 부분 여기 부분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 줄 건데 필요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눌러서 없애주도록 하죠. 그리고 버텍스 그룹 플러스 그룹 만들어주고 어사인 만들어줬어요. 여기 부분이 이제 고정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클로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클로스 만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프레셔 먼저 켜주신 다음에요. 그래비티는 0 그리고 핀 그룹에 그룹 넣어주시고 소잉 만들어주신 다음에요. 시 재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죠. 지금은 크게 메시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것 같진 않네요. 일단은 프레셔를 저는 10까지 올려주도록 하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통 튀어나오는 형태의 모습이 되겠네요.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네요. 저는 일단은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죠. 먼저 솔리디파이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सब디비전 서페이스까지 만들어 줬어요. 여기는 렌더까지 1까지 만들어 줄 거고요. 지금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클로스를 조금 더 압력을 낮춰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고요. 저는 6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파묻힌 부분들은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저랑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프레셔 값들도 다르실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 값들도 조금씩 많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해놓고 클로스를 어플라이 시켜 놓도록 하죠. 어플라이 해놓고 지금 이상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부분을 잡아서 솔리디파이를 조금 더 두껍게 주도록 하죠. 두껍게 만들어주고 반대쪽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스케일을 조금 키워줄 거고요. 그리고 솔리디파이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을 다시 늘려줘야겠네요. 밑에 부분도 솔리디파이 조금 더 키워서 그리고 옮겨주고 솔리디파이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위아래 파묻힌 곳은 없는데 이제 클로스가 들어가면서 조금 이쪽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위쪽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생겼어요. 동그랗게 만들어지면서 쉐입들이 모자란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부분들은 프로포셔널 에디터 켜놓고요. 중앙에 잡고 잡으신 다음에 스케일 저는 Y축으로만 키워주도록 하죠. Y축으로만 늘려서 키워줬어요. 그러면 봤을 때 특별히 파묻히는 곳 없이 위치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모델링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위한 리깅을 해야겠죠. 컨트롤러를 만들어 줄 건데 먼저 Shift A 눌러서 empty에서 큐브 꺼내 주도록 하죠. 큐브 꺼내서 저는 여기에 먼저 헤드셋 부분을 리깅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를 왜 먼저 해주냐면 실제적으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조금 돌아가져 있어야지 헤드셋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잡고 한 번에 돌리기에는 힘드니까 있는 부분들 다 잡아주신 다음에 금방 만든 empty 컨트롤 P 눌러서 오브젝트 keep transform으로 연결을 한번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돌려주고 위치들을 잡아주도록 하죠.
이런 느낌이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의 헤드셋,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탄력이 있는 형태의 헤드셋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Shift A 눌러서 empty에서 우클릭으로 사이즈는 키워주고, 그리고 금방 만든 먼저 리깅이 되어져 있는 컨트롤러 잡고 마스터 컨트롤러 만들어서 컨트롤 P 오브젝트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고요. 문제없이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나머지 부분들 다 잡아서 똑같이 마스터 컨트롤러의 컨트롤 P 오브젝트로 연결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움직였을 때 문제가 없이 움직여지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로테이션도 해봤을 때 문제가 없죠.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카메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옆쪽으로 하나 빼놔줄 거고요. Shift A 눌러서 카메라 꺼내줄 거고, Alt GR 눌러서 초기화 시켜주고 다시 앞쪽으로 빼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0 눌러서 만들어주고요. 0 눌러서 카메라를 보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카메라는 저는 조금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50mm가 아닌 85mm 사용할 거고요. 뭐 옮겨지면 이제 카메라 각도 역시 좀 더 바뀌어줘야겠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위쪽으로 오브젝트 자체를 움직이도록 하죠. 오브젝트를 조금 더 위로 올려줄 거고, 그리고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실린더 꺼내주고요.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죠. 스케일도 키워주고, 저는 이쯤. 컨트롤 R 해서 엣지 추가, 그리고 밑에 있는 페이스는 지워줄 거고요. 위에 있는 페이스는 잡아서 I 눌러서 한번 줄여주고, I 눌러서 한 번 더 줄여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우클릭 쉐더 스무스 컨트롤 E सब디비전까지 넣어줬고요. 위치는 한 번 더 잡아주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먼저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죠. 로테이션 시켜서 그리고 정면 쪽에서도 위치가 카메라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형태를 맞춰줄 거고요. 0프레임에서 I 눌러서 로케이션, 그리고 I 눌러서 로테이션의 키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저는 한 60프레임쯤에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60프레임쯤에 키를 넣어줄 건데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치를 잡기가 힘드니까 Alt G, Alt R 초기화 시켜주신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도록 하죠. 60프레임에서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X축으로도 조금 돌아간 형태, 약간 레이아웃을 봤을 때 이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싶어요. 우클릭, 지금 키프레임들을 다 만들어줬고요. 재생을 해보면 누워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한 바퀴가 더 돌면서 올라와지면 좋겠죠. 그럼 60프레임에서 로테이션 시켜서 한 바퀴가 도는 형태의 느낌으로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반 바퀴를 저는 더 돌린 다음에 위치도 다시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 리플레이스 키프레임 해주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우선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 바퀴 더 돌아야겠죠. 60프레임 지난 다음에 한 바퀴를 슉 도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125프레임에 가서 지금 돌아와 있는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으로 한 바퀴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만들어주고 우클릭 인서트 키프레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올라왔다가 살짝 돌다가 한 바퀴가 쏙 도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재생을 해보면 올라왔다가 한 바퀴가 쑥 도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밋밋해 보이죠. 같은 속도 느리게 올라왔다가 다시 그냥 느리게 회전이 되니까 약간 애니메이션의 감들이 조금 없어요. 조금 리듬감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탭으로 그래프 에디터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요. 조금 크게 보도록 하죠. 그래프 에디터로 들어오신 다음에 먼저 지금은 필요 없는 로케이션 부분들은 눈을 꺼서 에디터 창에서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노멀라이즈 한번 눌러서 이렇게 조금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요. 이제 여기 있는 핸들을 조절해서 조금 더
애니메이션들을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하는 느낌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우리는 0프레임의 키가 하나가 있고 60프레임의 키가 있죠. 그래서 60프레임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느리게 그리고 초반 시작은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60프레임에 있는 키들 잡고 보시면 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핸들을 잡고 G 눌러서 X축으로만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죠.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빠르게 이동했다가 느리게 멈추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잡고 좀 더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죠. 여기 있는 그래프가 세로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분, 여기 부분도 지금은 먼저 빠르게 왔다가 느리게 멈추니까 여기서 다시 빠르게 들어가지면 훨씬 더 스피드감이 있어 보이겠죠. 여기 부분도 잡아주시고요. 키들을 잡아주시고 G 눌러서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재생을 다시 해보면 한 바퀴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돌았다가 회전을 한 바퀴. 지금은 제가 프레임 속도 레이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네요. 씬 자체가 무거워서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편인데 아마 재생 나중에 렌더를 걸면 30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질 것 같아요. 재생을 다시 해보면 움직였다가 움직이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중간에 파묻히게 되니까 20프레임쯤에 가신 다음에 저는 G축으로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죠. 파묻히지 않게. 우클릭 인서트 키프레임 만들어줬고요. 키를 봤을 때 요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프레임 됐을 때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겠네요. 조금 더 위쪽으로. 그리고 봤을 때 크게 이상함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애니메이션까지 완료가 됐어요. 조금 더 모델링의 부분들의 디테일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해 놓도록 하죠. 여기 부분은 미러가 돼야 되겠죠. 미러. 그리고 이쪽 부분도 연결을 해주고 반대편도 들어와줬다면 지금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에는 이제 그물 쉐입이라고 해야 되네요. 뚫려져 있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줄 거예요. 메쉬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먼저 여기 부분 잡고 와이어 프레임 넣어주시면 이렇게 바로 뚫려져 있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 있는 부분 역시 똑같이 모디파이어에서 와이어 프레임 넣어주시면 되는데 형태가 안 바뀌는 이유는 엣지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에딧 모드에서 subdivid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메쉬 형태가 들어가지게 되겠죠. 안쪽 부분은 훨씬 더 많아야 되니까 subdivide를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구멍도 뚫리고 그리고 조금 더 훨씬 더 디테일해 보여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 무겁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 모델링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룩뎁에서 메타리얼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모델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어차피 렌더 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무거울 것 같진 않아서 이제 애니메이션 보는 데는 조금 들어가면서 훨씬 더 무거워지긴 하지만 렌더 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르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럼 이렇게 헤드폰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이 끝났네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실 때는 여기 있는 커브 많이 활용해서 해주시면 조금 더 훨씬 더 다양하게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요거 단순하게 이 정도만 알려드렸는데 인터폴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을 조절하는 방법들도 차근차근히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래픽 아레나의 보디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